네, 안녕하십니까. 오프닝이 조금 길었네요. 님이라는 글자에, 네, 다음 대사는 여러분이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기술적 분석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오늘 지지와 저항의 동침, 또 지수는 대장이 당긴다. 크게 놓고 보면 두 가지 인사이트인데, 이걸 가지고 오늘 5월 10일 주식 클래스 내일 정시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뭐 조금 식사한 내용인가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붙이면 남이 되죠. 근데 우리 인간관계의 어떤 뭐 모든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거꾸로 놓고 보면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떼면 님이 되죠. 갑자기 주식 방송하면서 주식 컨텐츠인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외로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지지와 저항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나라 시장이 놓고 보면 이제 코스피 쪽도 지금 보면 약간 제가 뭐 그거는 났는데 보기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주식을 보거나 종목을 보다 보면 이제 우리가 지지선 저항선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안 나오지? 예, 또 보면 코스피도 지금 어떻게 보게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릅니다. 2500선 자리에서 이제 4월 말에 뭐 2480선 자리 저는 사실 저희가 이제 2480이라는 자리를 되게 중요하게 월봉을 통해서 분석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지금 위태위태하죠. 이런 거를 이제 지지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지선. 이제 지켜주는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코스피 쪽은 좀 괜찮은데 코스닥은 긴가민가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저점 보통 이제 이런 거는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통 지지선 붕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에서처럼 많은 투자분들이 미국의 물가 지표도 있고 뭐 부채 한도 협상도 있고 또 뭐 배터리도 약하고 기타 등등등 주식은 항상 악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 과연 님이 남이 되고 남이 님이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는 지지와 저항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럼 요건 이제 상당히 이상적인 박스를 그렸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주식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올라오다가 뭐 한 번, 두 번, 세 번 찍으면 밑에가 이제 서포트 라인은 지지선을 형성하는 거죠. 하지만 만약 똑같은 가격에서 만약에 어떤 기업의 주가가 5천원, 만원, 5천원, 만원, 5천원, 만원 값 이게 하나의 리지스턴스, 그러니까 저항선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저항선을 돌파한 이 시점 이때는 분명히 저항선이었습니다만 돌파를 하게 되면 요게 이거는 다시 저항선이 지지선이 되고 이게 첫 번째 지지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2만 원 따고 갔을 때 또 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2만 원 갔다가 다시 만 원에서 멈춰줍니다. 그러면 요 전 단계에서 이 만 원은 바로 레지스턴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항선이었지만은 돌파하면서 만들어진 이 저항선은 오히려 지지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지와 정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밴드를 가지고 계속 움직이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시장에는 사실 이게 상당히 많은 뭐 박스권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본 이미지가 박스권에 맞춰져 있습니다만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추세를 그리는 장에서도 항상 우리는 지지선이라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 추세에서의 지지선, 상승 추세선의 저항선이 되는 거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주가가 계속 내려오는 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내려왔으면은 이제 반등 추세에서의 지지선, 반등 추세의 저항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지지선과 저항선의 개념은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이는 하락 추세선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약간 이런 관점으로 오늘은 좀 풀어보겠는데 우리나라 증시가 그래요. 지금 위치를 놓고 봤더니 긴가민가 합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만 보면 상당히 요때도 있죠. 네, 요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한 1, 2월 달로 볼 수 있겠네요. 자, 어떤 상황이 있었냐 하면 이쪽에서 보게 되니까 지금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상당히 어떻게 보게 되면 요런 세 번째 자리에서 맞고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770선이 지지가 됐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여기는 또 빈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변동성이 있었을 거예요. 조금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간격도 조금 늘어진 것도 있는데 여기는 촘촘하게 찍었기 때문에 금방 반등을 했고 급반등을 하다 급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갔으면 괜찮았는데 만약에 가지 못했다면 뭐 생각보다 많은 변동성을 유발했겠죠. 그럼 이때는 이 지지선이 완전히 무너진다 그럽니다. 그렇죠. 하지만 또 시간을 갖고 만약에 다시 이 자리에서 당겨버린다면 이 770선은 볼로 가는 거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시장이란 건 상당히 종목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의 페이크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속임수란 단어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많은 투자가분들이 고민할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뭐 여기서 무너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무너졌다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전략을 좀 쓸 수가 있어요. 어떤 전략이냐면은 지지와 저항의 단계에서 시세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교과서처럼 딱딱딱 맞고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투자가 분들이 이거를 밀렸다고 손절하는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 매매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생기는 휩소는 항상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뭐 이렇게 말장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결국 지지와 저항은 동침을 한다는 겁니다. 지지가 항상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지를 하지 못하면 이게 받쳐주지 못한다면 이 그림 자체는 이렇게 생겼지만은 받쳐주지 못한다면 이 주식이 만약에 다시 여기서 돌리지 못하고 밀려버린다면 다시 내려와서 지금까지 이 지지선이 이제 저항선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아주 짧은 그냥 일봉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닥 820이라는 자리가 30이라는 자리가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만, 무너졌을 경우에는 또 지지선이 붕괴되고, 근데 일시적으로 무너졌다가 다시 또 돌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자리에 놓이게 되면 어느 정도 준비와 리스크 관리가 합니다만은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한쪽으로 편협된 이슈를 하게 되면 조금 전 살펴봤던 대로 한 번에 큰 하락과 짧은 반등의 촘촘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기서 무조건 떨어진다 또는 무조건 오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붙일 때는 상당히 강한 힘이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조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 큰 그림에서는 제가 주간 증시에 적어놨던 2480의 의미는 역시나 여전히 코스피는 견조하군요. 종가 기준으로 아직까지 판단할 여력은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480선,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저희가 다 계산해 놨었는데 그쵸? 주간 매일 시향을 찍다는 계산했죠. 820이죠. 정확히는 913포인트 대비해서 마이너스 10% 조정치의 수치가 820이니까 종가 기준으로 820입니다. 아직까지는 오늘 이 주식 클래스 이 영상 동안에는 결론을 내기는 뭐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지와 저항에 대해서 한번 정리할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대장이 당긴다. 이거는 뭐냐 하면 지수와 저항에서 어떤 큰 변동성은 결정적으로 지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파워게임에 달려있다. 오늘 여기까지.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는 주식 클래스 야간 수업이 진행되니까 저녁 라이브 시간에도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